규제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 하락폭이 도리어 더 커져. 이건 되게 안 좋은 기사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사죠. 암만 정부가 대책을 써도 적정 가격이 안 됐다고 판단한 시장 수요자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제목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인데 네네. 실상을 들여다 보면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 네. 하락세가 그러면 좀 거래량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네. 하락폭도 좀 줄었나?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 있나요? 시장 상황. 하락폭은 조금 줄였습니다. 아, 주춤해요? 근데 전부가 아니고 특이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네. 그림 이거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전국 주간 매매 가격이에요. 네. 많이 줄였죠,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다들 줄였어요, 매매가가. 소득은 지금 우리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세 가격이잖아요. 네. 전세 가격을 보시면 많이 못 줄였어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보시기에도 특히 이 폭의 속도를 우리가 그냥 계산해 보시면 네. 이 곡선이 이렇게 간다 연장선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몇 주예요, 이 정도면. 이게 만약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연장선, 주식처럼 추세선을 그으면 네.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만약에 좋을 경우에. 네. 그럼 이게 몇 달이에요? 대충 이게 지금 9월부터니까 9, 10, 11, 12, 1, 5, 6개월 더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락이 멈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금리가 또 남았잖아요. 인상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이 아마 제가 볼 땐 여기서 또 보실 게 뭐냐면 여기서 그림에서 좀 안 보이시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1210 대책 던지고 막 이럴 때 12월에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아,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었잖아요. 올라갔다 꺾였잖아요. 그랬는데 103을 던진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다시 올라가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럼 얘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 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6대 강의시예요. 네. 전세가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 별로 안 줄었어요. 대구 보세요. 대구는 도리어 전세 가격이 더 하락했어요. 규제 하나 던졌는데 네.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이게 MB 정부 때처럼 이게 팍 살아나기 힘들겠다는 걸 예측이 되잖아요. 물론 미분양이 많은 것도 문제는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울산도 보시면 별로 안 줄었잖아요. 그러네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폭이 아까 매매 가격하고는 별도의 문제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선행하니까 그러면 아직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나 빠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 인천, 부산, 대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세가예요, 여러분. 전세가가 완전히 뭔가 틀리잖아요, 그죠? 보시기에도 보시면 울산 이제 처음부터 볼까요? 인천도 전세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고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매매가도 그랬는데 네. 전세가마저 또 이렇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 여기도 울산도 변화가 없어요. 광주가 사실 조금 이 부동산 인구 구조나 이런 거 볼 때 더 내려가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담합이 강할 수도 있어요. 광주가. 네. 그 일부 분들이. 네. 그럼 이렇게 가격이 이런 양상을 좀 보이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흐름이 뭐 바로 안 잡히잖아요. 뭔가 한 달 돼가는데. 그렇죠. 이 그림의 추세를 일기 신도시도 한번 볼까요? 일기 신도시 보면 일기 신도시도 매매가 하락을 줄였어요. 네. 그런데 분당 보시죠. 분당은 더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네요. 선이 내려왔죠. 또 일산 동구 더 내려왔습니다. 이거 색깔이 이런데 더 내려왔죠. 자, 그럼 여기는 왜 반응이 없죠? 이건 매매가예요, 중요한 거. 매매가. 네. 그럼 뉴스에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규제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 하락폭이 도리어 더 커져. 이건 되게 안 좋은 기사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사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쉽게 지금 반등을 하는 기미가 지역마다 패턴이 좀 바뀌어요. 안양, 동안도 이게 어떤
결손력이 좋은 데거든요. 네. 그런 데들은 딱 티가 나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세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세가가 항상 선행이니까 우리 이제 8.15 독자분들 아실 텐데 전세가가 가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주황색이 전세가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전세가. 네. 느낌이 샤하시죠? 네. 그러니까 매매가 하락폭을 줄였다는 게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기사에 뭐 자극적 기사들, 매물 감소하고 거래량 뭐 대폭 늘어하고 이런 것에 크게 휘둘리지 마시라.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올해는. 저는 네.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연준의 금리 인상은 뭐 계속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히려 막 시장은 상승하고 계속 긴축 얘기하고 금리 인상 또 할 거다, 이나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러한 어떤 그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뭔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예전에 100 정도 효과가 있다라 그러면 지금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의 위력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니까. 네, 팩트를 예전에는 메이저 언론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적당하지만 거기 단가가 뭐 한 번 10초 나가는데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광고 효과는 별로 없고 유튜브는 진짜 구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은 타의적 구독자고 유튜브는 자의적 구독자예요. 이 차이가 크다고 봐요, 저는. 자의적 구독자들은 물론 자기의 편향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선택권이 넓잖아요. 네. 남의 것도 볼 수 있고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좌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데이터의 어떤 융합성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예전보다. 공정하고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뭐 상승론자도 있고 하락론자도 있는데 누가 더 데이터 팩트가 전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교해 보면 그 소비자는 결정을 하겠죠. 자기가 상승론자였어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하락론자였어도 아니구나 상승론으로 갈 수 있고. 근데 그 대중의 어떤 전체 흐름이 나타나는 게 시장의 결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결과가 예년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전매 제한에 그렇죠. 청약만 해가지고 붙으면 로또인데 왜 안 하죠? 의식들이 다 생각들이 이건 당분간은 하락하겠다고 판단하니까 일부 이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매입을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마지막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요건데요. 어제까지 거래된 걸 제가 분산 도표로 만든 건데 여기 이제 중간에 좀 빈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 텀이 좀 비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에 거래가 없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0이라는 선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여기 네. 0이 가이드인데 그럼 위에 있는 물량하고 밑에 있는 물량 한번 보십시오. 하락 거래가 훨씬 많잖아요. 하락 거래가 많네요. 네. 이거 84제곱 기준입니다. 이것도. 제일 선호하는 우리가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설왕설래하고 신고가 있고 말이 많지만 네. 우리가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죠? 보시기에도 요 선 0이라는 선을 위로 한 거래량과 밑에란 거래량 뭐 거의 7대3 정도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또 뭐냐면 이 텀에서 사람들이 설날 이후에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나눴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그렇죠. 부동산 어때? 지금 살만해? 아니야? 그렇죠. 어쩌고 만약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 그리고 규제도 완화되고 운 좀 올라갈 거면 지금 사야 전매 제한도 다 받고 혜택 다 받고 그럼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끝나고 벌써 8일 9일째 가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 4명인데 나머지 20명 가까이는 아닌 거잖아요. 파는 사람은 왜 팔까요?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내려갈 생각하니까. 거야 라고 하니까 팔겠죠.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장을 대중의 심리에 따라 가잖아요. 암만 정부가 대책을 써도 적정 가격이 안 됐다고 판단하는 시장 수요자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좀 이러한 어떤 부동산 변화 이런 것들이 그 많이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거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동률이 좀 부동산이 거래가 절벽이 되면서 절벽이 되면 네네. 이동률이 적어지니까 네네네. 뭐 그러면서 지금 맞아요. 학군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강남 그 학군이 네. 불나가지고 지금 뭐 강전파라 그러죠. 무슨 뭐 조폭은 아니고 강남 전세파. 강남 전세파. 네. 그 애기들 교육시키려고 자제들. 그러면 이제 작년 11월, 12월부터 전세 가격이 강남 일대가 폭등을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역전세잖아요. 음. 그럼 얘기 다 끝났죠.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바닷물을 뭐 마셔봐야 짠 줄 아나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면 알잖아요. 흐름이 이렇다 이거죠. 지난번 얘기하셨듯이 강남의 역전세난이 하반기에 아주 크게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올해 이어질 거고 하반기에 완전히 좀 확산될 거다. 정점이 될 거다.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이 또 트리거가 돼가지고 다른 그렇죠. 곳에 가격을 또 네, 확 맞습니다. 내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강남은 정말 보수적으로 대처하고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하여튼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다시 좋아질 만한, 그러니까 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이야기할 만한 단계에는 현재 아니다. 아직 빠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기대감으로 뭔가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저거는 좀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잘 감안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나마 이렇게 두세 개 사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네.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아요. 이제 현금이 좀 또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려는 개념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에 현금이 있다가 집을 살다 타임을 놓치시고 하락기로 돌아섰는데 들고 계시다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많이 내려온 지역은 추가 하락의 폭이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사서 장기적으로 거주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사도 큰 무리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산이 충분할 때 대출 안 받고 이런 분들이 사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해석이. 네. 그러면 딱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림이.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언론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든 긍정적인 어떤 상황 변화처럼 보이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지금 보여주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네,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된다.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보자. 815를 보셔라.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한문도 유튜브도 보셔라. 그렇죠. 한문도 유튜브도 네, 있으시니까. 오픈했습니다. 네. 네. 한문도 TV죠? 정확히 이름 모르고 그냥 한문도 한번 이렇게 나오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젠가요?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하나 보니까 전세 사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세 사기 당하는 특히 빌라 쪽에서 되게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방지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럼 이제 고민. 그때 뭐 하나의 대안도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갔어요. 그래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전세 보증 보험의 어떤 한도를 매매가의 90%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 폭을 좀 줄인 거죠. 그럼 시원하게 60, 70% 해야죠, 솔직히. 경매가 나가면 매매가의 경매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릿속에 한 70%나 잘해야 80%거든요. 그럼 그 밑으로 해야죠. 90은 또 뭡니까 이게? 이거 좀 아쉽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누굴 위한 반영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생색만 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방송에서 말씀 나눴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페널티를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할 거다. 자기 자식 같아서 하라 그래도 위험한 거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페널티가 나왔어요. 들으셨는지? 나왔는데 이 모양이 골 때린 거야 이거는. 이거 사후 처리예요. 사후 처리. 사고가 나면 가담한 사람들은 처벌하겠다예요. 그럼 이거 상당히 의미가 없죠. 그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 얘기 안 해도 경찰들이 잡으러 다녀요. 사기쳤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아니고 사전에 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것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럼 간단해요. 매매가에 막 8, 90% 전세 놓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맞죠? 그렇죠. 가이드를 줘야죠.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70%하고 잡으면 20, 30% 손해가 볼 수가 있다는 거를 확인 설명서에 써주고 본인이 사인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가 보고서 그럼 안 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위험 고지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거라도 안 하면은 그거 안 하면 뭐 페널티를 줘서 뭐 2, 3회 되면 취소 이렇게 하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 같아서 저절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투명화되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건 없어요. 네. 그렇죠? 물론 저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장님하고 같이 그 자정작용 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네. 자정작용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자정작용하는 건 근무후기밖에 없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아서 하는 거. 그렇죠. 알아서 하면 꼭 미꾸라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분들 대부분 좋은 분들이에요. 이거 전세 사기 가담한 분들은 극히 그렇죠. 일부예요. 극히 일부죠. 그 극히 일부를 막아야지 뭐 다 같이 좋은 분들만 좋은 부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강제 조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아니 길 가다가 침 뱉어도 경범죄고 신호등 하나고 우회전 그거 막아도 지금 벌금이 4, 5만 원인데 네. 이런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방지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강력했으면 더 좋겠다 말씀드려서 이번 대책은 별로 의미 없다. 그냥 생색만 엄청 냈다.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고 그냥 사후 약방문 수준밖에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인데 네네. 실상을 들여다 보면은 조금 부족하다. 다 사후 대책이고 뭐 예방되는 건 별로 피해 없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금 말씀 나눈 게 예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건 그나마 잘한 것 같아요. 음, 이왕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닥치신 분들이 거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 정책 자금으로 엄밀히 보면 이거 진짜 엄밀히 다시 들어가면 제가 법을 잘 모르는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 만들면 그렇게 안 터져요. 그러면 직무유기죠, 국가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전세라는 제도를 방치해서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는 걸 방조했잖아요, 알면서. 그리고 대책은 매번 내는데 제대로 안 하고. 네. 방조한 거죠. 중대재해처벌제도 만드는 세상에 과다한 어떤 강제 규정은 문제가 있지만 네. 너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죠. 이건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대한민국은. 일단 대출을 안 하면 되잖아요. 하더라도 그래서 한 50%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 무리해서 집을 사게끔 할 것이냐. 전세돈을 90%를 누가 뭐 대출하려고 국민들이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이 양반들이 무슨 뜻인지 집값 떠받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제가 볼 때. 네. 지금 그 낙찰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집을 그냥 낙찰을 받았을 때는 무주택을 유지해 주는 이 정책인 것 같죠. 그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아, 이거 저도 이게 본의 눈에 아니게 들어오네요. 집을 예?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받아도 이거 그럼 청약 이거 저쪽 기회를 사라지는 거 아니야? 놓치니까요. 뭐 이런 걱정 이러지부터 때문에. 힘든데 그러니까 그 피해난 주택에 대해서 사건도 마무리가 되고 그 원래 임차인의 자기 집 마련에 대한 원래 그 욕구를 회복시켜주고 보존해준다는 차원에서 이건 잘한 정책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이거는 누가 제안하셨는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이제 좀 귀찮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언론들 혹은 국민들 그다음에 네. 뭐 이런 유튜브 같은 방송들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그러면서 발전 개선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우리 유튜브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한문도 TV. 함수님,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유튜브 봐주시는 게 네. 세상을 맑게 하고 우리 미래를 밝게 한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특히 8.15 모니터 이렇게 패밀리십으로 진실과 팩트만 얘기하는 거 그래야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해주셔서. 원래 훈훈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봤는데 역시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을 네. 갖는 분들도 있으나 그 기대감의 실체를 따져놓고 보면은 아직은 좀 과하다. 네, 우리 다주택자분들이나 이렇게 이런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이 데이터를 좀 팩트를 더 체크하신 다음에 또 방향성을 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사이 보내